네, 이번 과목은 네 번째 과목으로서요. 시험 날짜는 2018년 4월 28일 산업안전기사 필기 문제입니다. 이 필기 문제는 여러분의 이번 시험에 적중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1번인데요. 61번은 전기기계 충격 전압 시험 시 사용하는 표준 충격 파형입니다. 이 표준 충격 파형은 TF로 가지고 머리라 그래가지고 파도라 그러고요. T는요 꼬리라 그래가지고 파미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인데요. 이것은 좀 더 설명을 한다면 표준 충격 파형이라는 것은 파고치, 파도 길이, 파고치에 달할 때 시간을 파도 길이와 파미 길이, 파고 부분에서 파고치가 50% 감소할 때까지로 표시되는 걸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래서 파두라는 것은 파고치에 달할 때까지 시간, 파미는 기준점으로부터 파미 부분에서 파고치 50%를 감소할 때까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표준 충격 파형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S로 표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1.2를 가지고 우리는 파두장, 머리를 말하고 파미는 50 마이크로세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68쪽 합격날개 용어 정의로 명쾌하게 정의를 해두었고, 역시 이번 시험의 출제 시 항상 답은 1번이지 2번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요것만 따로 물는 경우도 있습니다. 1.2가 뭐냐 그러면 파도장, TT는 뭐냐 그러면 50 마이크로 파미장이라는 것, 요 자체만도 시험에 실제 출제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62번입니다. 62번은요 용어 정의죠. 심실세동전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실세동전율을 다른 말로 하면 치사전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어요. 치사전류. 치사전류인데 이 치사전류는 어떻게 표시하냐 그러면 채소감지료 여기 있죠. 또 치사적 전류, 죽을 수 있는 전류라 이러면 실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치사전류라고 그러는데 심실세동전류 다른 말 치사전류인데 심근의 미세한 진동으로 열액을 송출하는 펌프의 기능이 장애를 받은 현상을 심실세동이라. 이때 통전 시간 값은 다음 통전 전류 값은 루트 t분의 165에서 185까지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 심실세동에 대한 문제가 또 바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이 반복되었던 문제고요. 2017년 3월 5일 날도 출제됐고 2017년 5월 7일 날도 출제된 내용 되겠습니다. 63번째입니다. 63번째는 인체의 전기 저항입니다.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정독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인체의 전기 저항을 0.5kg, 0.5kg은요, 다시 옴을 하면 얼마요? 500옴이 되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체의 저항이 얼마요? 바로 0.5kg 또는 그냥 500옴이 되겠죠. 0.5kg이라 하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는 몇 줄인가 그랬어. 단 심실세동 전류의 공식은 I는 전류 값은 루트 T분의 165mA라고 누구 달지엘레식을 이용하면 통전 시간은 얼마냐고 하면 계산할 필요 없어요. 바로 13.6입니다. 우리 책부터 수천 번 이게 강의된 내용이고 수없이 반복해서 나온 문제죠. 그럼 어떻게 13.6이냐? 표류의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줄의 법칙에서 Q는 열량은 I 자성 RT입니다. 이런 걸 다시 해보니까 루트 T분의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석이 되죠. 이 10의 마이너스 3석이라는 것은 바로 10의 마이너스 6성을 뭐요? 우리는 10의 마이너스 6성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밀리라 그러죠. 다시 10의 마이너스 6성을 이 10의 마이너스 6성 자체가 천을 쉽게 말해서 10의 마이너스 6, 100만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100만 분지 1을 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10의 마이너스 6성을 이렇게 하니까
ohm이 원래 0.5kΩ이니까 그냥 ohm으로 곤치면 500입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없어 1이니까 역시 그냥 곱했을 때 165의 자성, 요거는 뭐예요? 루트를 풀어주니까 그냥 t가 되면 10의 마이너스 6성 곱하기 하니까 13.61줄. 그러니까 답은 얼마? 13.6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3부터 시작해서 또 언제 출제됐냐? 2008년도부터 18년 4월 28일 기사, 산업기사. 여러분 시험, 2회 시험 직전에 1회 때도 기사와 산업기사가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수없이 역시 은행 문제에서 반복된 거죠. 지구를 고립한 지구 도체라 생각하고 1쿨롱의 전하가 대전되었다면 지구 표면의 전위는 대략 몇 볼트인가? 단 지구의 반경은 6367km입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 전위는 Q는 CV 다시 V를 구하라 그랬죠. 전압이니까 V는 다시 CV에 뭐가 돼? Q가 돼요.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C 쿨롱은 1쿨롱은요. 그 유전율입니다. 14파이 입시롱 제로분의 곱하기 감마예요. 여기 유전율 이 제로는 입시롱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이 되었어요. 다시 이걸 풀이해보면 다시 V는 바로 4파이 곱하기 입시롱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그대로 갖다 오면 감마 지구 반경이 되니까 4파이 곱하기 뭐예요?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을 하니까 바로 곱하기 뭐예요? 감마 지구 반경을 하면 9 곱하기 10의 9성 곱하기 감마분의 바로 뭐가 돼요? Q가 되니까 다시 9 곱하기 10의 9성 곱하기 6.3 그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6367 곱하기 10의 3성분의 1이 됩니다. 요걸 다시 계산해 보니까 1413.538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반올림 하니까 1414가 되죠. 이게 이렇게 답이 1번이 됩니다. 이 가정을 물론 기억해서 풀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이 내용은 지구 방병에 지구 도체에 대한 것은 바꿀 길도 없고 바꾸도 못하죠. 그래서 항상 일사일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구 반경 나오면 얼사얼사 해가지고 1번만 눈으로 기억해도 되는 문제. 왜? 우리 얼사얼사죠. 일사일사. 이렇게 쉽게 기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똑같이 1996년도에도 나왔어요. 바로 30년, 이 1996년이니까 24년 전에도 출제됐던 문제고요. 2009년 3월 1일 날 문제 72번으로도 출제된 문제가 지구 도체가 되겠습니다. 65번째입니다. 감전사고입니다. 감전사고 또는 전격사고 또는 쇼크 먹었다 그러죠. 감전사고로 인한 전격사에 전기로 인해가 사망했다. 전격사의 메커니즘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왜 감전이 돼가 죽은데 이거하고 좀 거리가 먼 것은 첫째, 감전사는요 흉부예요. 심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왼쪽 가슴이 있죠. 그래서 흉부 수축에 의한 질식. 흉부가 이렇게 움직였다 늘어났다 오므라드는데 갑자기 얘가 수축대가 쪼그라드니까 퍼지지 않으니까 뭐를 못한다? 숨을 못 쉬는 거죠. 흉부 수축에가 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심실세동의 혈액순환 기능이 상실 때 왜? 심실세동이 되니까 펌프가 고장이 났어. 펌프가 고장났으니까 피를 정맥이나 동맥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내장 파열에 의한 소화기 계통의 기능 상실. 내장 파열과 감전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진짜 7000V 이상의 특별 가압이 와서 때리지 않는 이상 벼락이 치지 않은 내장 파열은 되지 않는다. 답이 벌써 나왔어요. 그 다음 네 번째, 호흡 중추신경 마비에 따른 호흡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격사의 메커니즘에서 흉부에 대한 것이지 내장이 파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역시 해설 내용도 흉부 수축에 의한 질식과 심실세동에 의한 혈액순환 기능의 상실, 호흡 중추신경 마비에 의한 호흡 기능 상실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63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66번째입니다. 조명기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명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작업 면허 조도가 점차적으로 감소되어 가는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의 집에요. 형광등이나 LED 등등이 왜 점점 처음엔 밝았다가 점점 어둡게 되는 현상이요.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필라멘트에 의해 그런 거지 우리 요사이 LED는 거의 이런 현상이 없어요. 왜 그래 되는가? 첫째 보겠습니다. 점등 강호나 노화로 인한 강속의 감소입니다. 실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화로 인한 강속이 감소되고 사람도 역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60대가 20대 같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60대는 60대일 수밖에 없고요. 70대는 70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열심히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요. 정부뿐 아니요.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양립화가 아니고 양극이 돼갑니다.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바로 100억 프로젝트를 제가 항상 시작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전관리하는 목적은 건강과 장수, 부자 되는 거잖아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다. 100억을 벌어야 되겠다. 왜? 몇 살까지 사니까 100살까지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1년에 1억씩이면 100억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벌써 직장 생활 34년 했습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 저도 65세가 되고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 1년에 1억을 보면요. 저도 65억 지금 벌고 있어. 없어요, 돈이. 그래서 돈이 정말 안 된다는 걸 느낍니다. 돈을 따라가기보다는 뭐라? 돈을 나에게 쫓아오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산업안전 기사를 따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기사 따는 건 당연하지만 부자가 돼야 되고 우리 당연히 삶의 행복을 조금씩 만끽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화로 인한 강속의 감소는 맞습니다. 둘째, 조명기구에 붙은 먼지라든지 오물, 반사면의 변질에 의한 역시 강속 흡수율이 감소되니까 역시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셋째, 실내 반사면에 붙은 먼지라든지 오물이라든지 반사면은 하학적 변질에 의한 강속 반사율이 감소가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뭔가 틀리게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공급전압과 강호는 전격전압차에서 오는 강속의 감소. 맞아요. 확실하게 1번과 4번도 맞는데요. 2번, 4번도 뭔가 문제가 있어요. 봐요. 먼지, 오물, 반사면의 변질, 여기까지는 잘 맞아요. 여기도 실내 반사면의 먼지, 오물, 반사면에 맞는데 여기는 뭐 하학적인 뭐예요? 하학적이라는 게 부식되는 거. 이거는 뭐예요? 순수히 반사면에 먼지 때문이라든지 오물 때문에 흡수율이 감소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뭐가 와야 돼? 하학적 변질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이 바로 2번입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저도 눈을 빨리 보다 보면 다 답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독을 해야 돼요. 저도 한 20분에 하려고 팍팍 보다 보면 이게 답이 2번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반드시 답은 2번이죠. 그 2번하고 3번이 똑같게 보이는 경우에서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오물은 어떻게 반사면의 하학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79쪽 문제 25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67번째 문제입니다. 정전 작업 시 할선 작업이 아니에요. 전기가 오지 않는 데서 작업 시 정전시킨 전로에 잔류 전환을 방전할 필요가 있다. 방전은 뭐예요? 우리가 전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DC에서 이렇게 배터리가 충전이 됐을 때 충전된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걸 방전이라고 그래요. 제가 만남 얘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같은 만남을 가지면 안 된다. 처음에는 좋아. 근데 점점 배터리 같이 식어지잖아요. 강렬한 만남은 영원히 강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만남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방전된다. 방전할 필요가 있는데 전원 차단 이후에 잔류 전화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 그래서 낮은 것은 방전 코일입니다. 이 방전 코일은요. 잔류 전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콘덴서로 백열에 설치해 잔류 전화가 0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방전 코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력 케이블에도 잔류 전화는 항상 존재하고요.
전력용 콘덴서도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잔류 전원이 잔류 전하가 있습니다. 그다음 용량이 큰 부하기기에도 역시 잔류 전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선 방전 코일에는요, 잔류 전하가 0에 가깝도록 설계해야 하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68번인데요. 이동식 전기기기의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것은,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1번 목적이 뭐예요? 우리 접지하는 거, 접지. 접지하는 목적은 인체는 어떻다? 감전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물체는 화재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볼 게 없어요. 무조건 가장 적당한 시설은 접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시설은 바로 접지 설비해야 돼요. 피레기는 어때요? 피레기는 여름철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벼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69번으로 가겠습니다. 69번인데요. 69번은 여기 해설은 그냥 참고하시고, 69번은 인체의 피부 전기 저항은 여러 가지 제반 조건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제반 조건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쉽게 말해서 인체의 피부적 여러 가지 제반 조건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피부가. 그런데 제반 조건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피부예요. 전기 저항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얼마 내한테 전압이 왔냐. 그게 바로 우리는 인가전압이 장약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답은 인가전압의 크기에. 물론 뭐 피부의 청결, 피부의 노화, 통정 경로, 그리고 통정 경로도 가깝죠. 그러나 가장 변화를 일으키는데 제반 조건 가장 가까운 것,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인가전압의 크기. 이것은 수없이 반복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피부 전기 저항의 가장 큰 제반 조건은 인가전압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합격 날개 은행 문제도 있고 2010년 3월 7일 문제 64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70번입니다. 자동차가요, 통행하는 도로에서 고압의 지준 전선로를 직접 매설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가 다니는데 그 차도의 밑에 전선을 묻어놨잖아요. 전선을 매설식으로 시설할 때 사용되는 전선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뭐 비닐이니 폴리에틸렌이니 클로로프렌 이런 건 안 돼요. 반드시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걸 우리는 전기 안전 기준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차 통행도로 고압 지중 전선을 전선은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사용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71번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호구를 사용 시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돼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다음 중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 안전인증 대상은 안전인증 기계기구 설비, 보호구, 방호장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보호구가 안전인증 보호구가 아닌 것은 이름은, 첫째 안전인증 보호구는 안전화, 고무장갑, 안전장갑, 감전위험 방조 안전모. 1번과 4는 확실히 맞아요. 3번, 2번, 3번 보세요. 고무장갑, 안전장갑이세요. 고무장갑은 해당 사항에 제외돼요. 그래서 안전장갑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는 걸 기억하고요. 그렇다면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12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추락, 감전 위험 방조 안전입니다. 추락, 감전 위험 방조기니까 바로 A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안전화, 그 다음에 안전장갑, 안전장갑 있죠. 고무장갑은 없어요.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각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기마개 및 기덕개 등이 바로 우리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1-85쪽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종이로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72번입니다. 감전사고로 인한 호흡 정지 시
구강대 구강법, 마우스 앤 마우스, 입에서 입으로 이런 말이죠. 구강대 구강법에 의한 인공호흡이 매분 횟수와 시간은 어느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냐고. 우리 구강대 구강, 마우스 앤 마우스는요, 분당 12에서 15회 하고요, 반드시 4초 간격으로 30분 이상 반복해야만이 턱 숨이 끊어졌던 숨이 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은 답이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공호흡은요, 구강대 구강법을 하는데 12에서 15분 4초 간격 속도 30분 이상 반복 실시하는 원칙이고요. 인체 호흡이 멎고 심장이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명합니다. 의식이 없을 경우에 최우선 조치를 하는 것은 심폐소생술이다. 요사 이 심폐소생술은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방서에서나 여러분은 어디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자격 과정을 밟으면 자격증도 주고 실제 여러분 심폐소생술사로서 활동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심폐소생술은요,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뭐 소방서 이런 분들은 대개 다 군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73번입니다.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는요, 바로 우리나라는 220V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집에도 누전 차단기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몇 볼트 전압이면 150V 이상의 전압이 경우 이상이면 무조건 누전 차단기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의 구성 요소는 약 5가지로 되어 있어요. 누전 차단기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첫째, 누전 검출기, 둘째, 영상 변류기, 그 다음에 차단 장치, 그 다음에 전력 휴지는 누전 차단기의 구성 요소가 아니죠. 전력 휴지는요, 전압이 220인데 뭐 280이나 300이면 자동적으로 전압, 전기 압력이 세고니까 가장 간단한 차단기를 가지고 누전 차단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간단한 누전 차단기가 바로 휴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시험 버튼, 트립, 코일 등이 있습니다. 74번 보겠습니다. 74번은요, 1쿠롱을 갖는 두 개의 전압 공기 중에서 1m의 거리입니다. 1m의 거리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인 건데, 이거는 1m 거리에 작용하는 전전력은 쿨롱의 힘이라 그러니까 약 9 곱하기 10의 구성 뉴턴입니다. 이것은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9 곱하기 10의 구성 뉴턴이라, 이것은 무조건 1쿠롱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75번째입니다. 75번째 보면 고장 전류 같은 큰 전류, 대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뭐냐고, 말 그대로 이거는 차단기, 차단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컷 브레이크입니다. 컷 CB, 컷 브레이크 되고, 달로기는 어떻습니까? 무부하 상태일 때만 차단이 가능한 걸 가지고 우리는 달로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단기는 부하 전류를 차단하는 거고, 달로기는 충전 전류 중에서도 어떻게 무화 전압을 차단하는 거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6번째 문제입니다. 금속재 외화물을 가지는 기계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시키는 누전 차단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로 옳은 것입니다. 누전 차단기는 당연히 150V 이상의 전압이라든지 습기가 있다든지 물기가 있다든지 이럴 때 설치하면 보겠습니다. 첫째,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것, 전기가 통하지 않고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되었으니까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요. 둘째, 기계기구가 유도전도 2차측 전로에 접속된 저항기일 경우, 이런 경우에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대지전압이 150V 초과하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일단 150V 초과하는 전동 기계기구를 시설, 이러면 당연히 어떻게?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죠. 답은 3번이 나왔어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 절용 구조의 기계구를 시설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도 완전하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어떻게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 설치 장소는요, 바로 이 세 가지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외에 한 가지 임시 배선까지 요소에 포함되는데요. 전기기계 기구 중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이동용 또는 휴대용의 것이라든지,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 수분한 장소, 철판, 철골리 도전성이 높은 장소, 임시 배선의 설치가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재 4-15도 있지만 2017년 5월 7일, 2018년 26도 출전됐고요. 누전 차단기는 바로 이 저압용 누전 차단기를 하나 하는데 실제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누전 차단기다. 참고적으로 보면 여러분 집에서도 다 어디나 다 바로 이게 스위치되어 이게 자동적으로 설치되어서 자동적으로 차단되었다가 온됐다가 오프되는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77번입니다. 전기 하재가요. 전기 하재죠. 우리 하재의 종류는 A급, B급, C급, D급인데 A급은 일반 하재, B급은 유리 하재, C급보다 전기 하재, D급은 금속 하재가 되겠습니다. 이 하재의 경로별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건데 첫째 단락을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합선된 걸 원인이 뭔가 단락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누전 사고 일어날 수 있다. 누전 뭐요? 감전됐다 또는 하재 발생 시 원인이 되죠. 누전 사고. 그 다음에 전기가 전압이요. 저전압일 때 안전전압 이하일 때는 하재도 일어나지만 원인별 발생이 아니거든. 그 다음에 접촉 부위에 가열된다. 이런 것을 다 우리는 하재별 경로별 원인입니다. 원인은 단락이 가장 많아요. 25%, 전기기의 스파크가 24%, 누전이 15%, 접촉 부위의 가열이 12%, 접촉 불량, 정전기 등으로 인한 걸 가지고 우리는 경로별 하재 원인을 합니다.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방폭 구조입니다. 방폭 구조는 다음 어느 것에가 내압이거든요. 내부 압력에 견뎌라. 기온은 어떻게? D로 나타내는 거죠. 내압 방폭 구조는 다음 중 어느 경우에 가장 가까운 거냐 하면 내압 방폭 구조라는 것은요. 가장 보면 내압 방폭 구조는 사실 점화원은요. 방폭을 거리를 두는 걸 경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압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점화원의 방폭적 경우는 내압 방폭 구조 D, 압력 방폭 구조 P, 유입 방폭 O 이렇게 점화원의 방폭적 경위는 DPO가 될 것이고요. 전기 설비도 안전도 증강은 안전증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안전증 방폭 E가 되겠고요. 점화의 본질적 억제는 말 그대로 뭐요? 본질적 IA 또는 IB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놓을 것은 내압 방폭 구조에 가장 큰 가까운 어느 것이 가장 가까운 그 원리는 점화원의 방폭적 경리가 되겠습니다. 79번째인데요. 79번째는 인입 개폐기를 개방하지 않고 전등용 변압기 1차 측에 컷, C는 컷이에요. 아웃이고 S는 스위치만 개방 후 전등을 변압기 접속용 볼트 작업 중 동력용 컷아웃 스위치에 접촉 사망한 사고에 의한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건데 역시 컷아웃 스위치는요. 안전장구를 미사용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동력용 COS를 미개방했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등용 변압기 2차측. 전등용에는요. 사실 컷아웃 스위치를 달 필요성이 없죠. 컷아웃 스위치는 바로 여러분 어디냐 하면 고압용 특별고압 전봇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입구 개폐기 미개방 상태 작업인데 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COS예요. 이것은 어디에 볼 수 있냐? 바로 여러분 저기 전봇대 일에 보면 이런 그림을 바로 전주가 이렇게 설치했으면 여기 이제 전주가 이렇게 이랬으면 이쪽에 이제 큰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 이걸 가지고 컷아웃 스위치죠. 이런 것이 바로 컷아웃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컷아웃 스위치는요. 변압기의 가전유액에 전류를 조절하는 거예요. 변압기의 가전유액 보호와 선로의 개폐기를 위해 설치하면 단극으로 변압기 어디에? 2차 측이 아니고 1차 측 각상에 설치하는 거고요. 휴즈 용단 시 휴즈는 링크만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S 동작 원리는 휴즈 링크에 용단되면 발생하는 아크 열에 의해 휴즈 홀더 물질이 분해 절연성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스는 아크의 지속을 억제시키고 열에 의해서 팽창돼 외부로 방출되면서 아크를 소멸하여 고장을 제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렁 휴즈 연속 전격 전류는 전격 전류 얼마냐 하면 1.5배이고 최소 동작 전류의 2배가 되겠습니다. 80번인데요. 80번은 우리 전기 위험 방지 교수 네 번째 과목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체 통전으로
인한 전격을 정도를 정하면서 그 인자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데 전압의 크기, 압력의 크기는 의미가 없죠. 바로 통전 시간 또 뭐가 있을까요?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경로 등인데 답은 여기서 뭐요? 전압의 크기가 답이 되게 통전 시간, 전류의 크기, 통전 경로인데 여기서 한번 해설을 보면요. 바로 1차적 감전 위험 요소인데 전격인데 결국 1차적 감전 위험 요소는 가장 첫 번째가 통전 전류가 가장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통전 시간, 통전 경로, 전원의 종류, 주파수 유형, 전역, 인가, 위상입니다. 그래서 직류와 교류가 있을 때 교류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극성의 변화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2차적 감전 위험소가 조건, 저항, 전압, 계절 등에서 이 문제는 우리 교재 4-4쪽에도 있지만 2016년부터 2018년 바로 4월, 3월까지도 계속해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전기 위험 방지 기술에 대해서 20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5번째 과목입니다. 화학 설비 위험 방지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해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